안녕하십니까. 신라환경사업추진단장 곽창룡입니다. 올해는 1961년도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이래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문화재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곳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주 황남동 120호 고분에 이어서 최근에 경주 동부사적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발굴 성과가 나와서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옛날 신라의 궁궐자리였던 월성과 그리고 안압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동궁과 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문관측 시설인 첨성대의 중간에 위치한 발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조그마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태가 양호한 석교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발천과는 다른 새로운 물길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왕궁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라 환경사업추진단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조사 연구와 학술 대회를 거쳐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발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천은 신라시조 박역거세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령 부인과 관련해 삼국유사 권 제1, 기 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사량리 야령정에서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동료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은지라 월성의 북쪽의 천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퉁겨져 떨어졌으므로 그 천의 이름도 따라서 발천이라 하였다. 발천 주변에는 석교지, 목교지 등의 교량시설과 월성, 첨성대,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인왕동사지, 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발천은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월성 북쪽으로 흘러 계림을 거쳐 남천으로 합류하는 수로입니다. 발천은 1988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 조사되기 시작해 3개의 석교지와 1개의 목교지, 4에서 5m 내외의 너비를 가진 석축수로가 확인됐으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번에 발굴 조사한 곳은 발천의 일부 구간으로 월성의 정북 쪽에 위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71-2번지 일원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굴조사를 거쳐 2021년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신라시대 발천수로 복원 정비를 위해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신라 발천의 석축수로는 현재의 수로와 방향을 달리하고 있으며 문무왕 19년에 만들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와도 연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발천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천의 유로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며 평면 형태는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구역 서쪽 경계부의 석축수로는 5.2m 정도의 일정한 너비를 가진 직선적인 형태며 조사구역 중앙부는 최대 너비 15m 정도로 부채꼴입니다. 양 벽석은 40에서 60cm 내외의 큰 맷돌과 활석을 이용해 안쪽 면을 맞춰 쌓았습니다. 부채꼴의 남쪽 석축수로에서 나무 기둥이 2열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기는 석축에 접해 4.5m 정도의 등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열에서 약 1m를 띄워서 2m 간격의 나무 기둥 6기가 나란히 확인됐습니다. 나무 기둥은 석축에 접해 있으며 목재 바닥이 석축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임을 고려할 때 발천 석축과 동시기로 판단됩니다. 이 목재들은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고환경팀의 자연과학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정비된 발천 석축수로 아래에서는
뻘층과 모래자갈층이 확인되는데 석축수로가 조성되기 이전 하천의 물길로 판단됩니다. 이 석축 이전의 물길은 석축수로보다 넓게 확인됐는데 이와 같은 석축 이전의 물길 때문에 연약 지반을 극복하기 위해 0.5에서 1.6m 내외의 두께로 성토한 것이 확인됩니다. 대지 조성층은 석축수로를 기준으로 남쪽이 북쪽보다 50에서 100cm 정도 더 두껍게 성토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발천 유적에서는 자연지형에 대응해서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신라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 신라시대 석교지 중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최대의 석교지가 확인됐습니다. 월정교지와 춘향교지의 너비가 14m인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교지 각 부재의 명칭은 수로의 경계임과 동시에 상부의 다리바닥을 받치는 부재인 교대석과 교대보호석, 다리의 중앙에 위치해서 무게를 지탱하는 교각기초석과 교각석, 교각석 위에 가로로 걸쳐대 귀틀석을 받치는 멍랫돌, 길게 걸쳐 양 끝과 교각을 이어주는 귀틀석, 석교에서 귀틀에 가로로 끼어 다리바닥을 구성하는 넓은 판돌인 청판석, 다리 난간의 손스침으로 사용되며 엄지, 동자기둥을 이어주는 돌란대, 다리 난간의 끝에 세운 난간기둥인 엄지기둥, 다리 난간의 중간에 세운 짧은 기둥인 동자기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석교지 하부에서 양교대와 교각 7기가 확인됐으며 상부에서는 단위지는 난간석, 팔각형의 엄지기둥, 사각형의 동자기둥, 청판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확인됐습니다. 교대는 석축수로와 달리 치석된 장대석으로 쌓았으며 북쪽 교대의 상부에는 돌못이 등간격으로 확인됩니다. 장대석은 길이 1.7m, 너비 30cm 내외며 최대 4단이 남아 있습니다. 석교지는 양쪽 교대와 교각이 잘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대는 2m 이상의 큰 장대석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 장대석을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북쪽 교대에서만 돌못이 등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각입니다. 교각은 세워진 돌과 받침석이 짝을 이루고 있고 등간격으로 7기 확인되었습니다. 석교지 너비는 이 교각의 양끝 길이에 의해 11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교지를 잇는 남쪽과 북쪽에는 잔자갈이 깔린 남북 방향의 도로가 확인됩니다. 북쪽 남북도로의 너비는 20m 정도이며 도로의 서쪽 경계에서 암거배수로가 확인됐습니다. 암거배수로는 바닥에 납작한 돌을 한 매씩 깐 다음 양쪽에 장대석을 세우고 그 상부에 돌을 덮은 양상입니다. 이와 같은 암거배수로는 북궁으로 추정되고 있는 성동동 전랑지에서 확인된 배수로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도로는 바닥에 10에서 15cm 내외의 넷돌을 깔고 그 위에 모래와 밤톨만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석교지 북쪽 교대와 이어지는데 북쪽 교대에서는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 1기와 적심 2기가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상부에서 적심과 초석이 확인된 점, 북쪽 교대의 장대석 바닥부터 상층까지 귀묘나 막새, 평기화 등이 다량으로 출토된 점을 통해 봤을 때 북쪽 교대지에는 석교지와 상응하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위치와 형태로 보았을 때 문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교지에서 이어지는 남북도로는 북쪽의 전랑지를 향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3년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조사된 전랑지는 신라왕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전랑지 조사 중 인접한 남고루를 부분 조사했으며 그 하층에서 도로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발천 석교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폭 20m 정도의 도로가 남고루 하층의 도로와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구역의 북동쪽 3구역과 4구역 경계에서 6에서 6.5m 정도의 목재 2개가 확인됐으며 6세기 때 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모래자갈층에서 노출됐습니다. 목재 상면에는 약 8개의 홈이 방형의 형태로 부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출토된 목재는 출토된 층 이상 약 1500년 전의 유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목재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보존 처리실로 이동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이렇게 출토된 목재는 여러분에게 공개되기까지 정밀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1500년 전의 목재를 보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구역 동남쪽 경계부에서는 전깔림 배수로와 우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전깔린 배수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깔린 배수로는 우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물에서 나온 물이 전깔린 배수로를 통해 발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수로의 바닥에 전이 3매씩 1단이 깔려 있으며 양쪽 벽석은 10에서 20cm 내외의 넷돌을 이용해 쌓았고 발천 석축수로의 남쪽 석축으로 연결됩니다. 이 배수로의 윗부분에는 배수로보다 한 단 높게 조성된 자갈면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갈면은 주먹만한 돌을 평평하게 깔아 평면을 조성했습니다. 자갈면 가운데에 우물이 있고 이 우물 하단에는 정깔린 배수로와 같은 축으로 쌓은 장방형의 석축이 확인됐습니다. 그 주변으로 석축시설이 대칭돼 있고 석축 바깥쪽에는 적심 새내기가 대칭되게 조성돼 있으므로 이 시설을 보호하는 기와 건물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구역 동쪽 경계부에서 연못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굴곡진 형태의 석축이 확인됐으며 통일신라시대 발천 석축수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석축수로와 비교해보면 평면 형태와 축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면 형태는 수직으로 3번 정도 꺾이는 양상으로 현재 석축은 최대 2단이 남아 있습니다. 석축수로 양쪽 대지 조성층 상부에는 적심과 배수로, 담장형 석축, 기단 석축 등이 확인됐습니다. 석축수로 남쪽의 적심 건물지는 너비 1.5m 내외의 적심이 15기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장축이 동서방향이고 적심이 남쪽의 조사구역 경계 밖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가 정면 5칸, 측면 1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석축수로 북쪽에서는 우물 1기와 건물지가 확인됐습니다. 적심은 석축수로 남쪽의 것과 유사하며 18기 정도 확인됐습니다. 장축이 남북 방향이고 적심이 북쪽의 조사구역 경계 밖으로 연결되며 후축된 고려에서 조선시대 유구에 의해 일부 파괴된 점을 고려할 때 규모가 정면 4칸 이상, 측면 3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은 대호 동부를 이용해 내면 바닥에 하단부를 조성하고 그 상부에 넷돌을 쌓아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석축수로 북쪽, 석교지 서쪽에서는 기단 성렬과 적심이 중복돼 확인됐습니다. 상층에서는 통일신라 후기로 편년되는 세판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됐고 하층에서는 삼국시대 신라로 편년되는 기와편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기물층과 물에 의한 퇴적층이 형성돼 있는데 주로 적성 목광류 시기에 2단 투창고배와 뚜껑, 기대편 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암거배수로가 확인됐습니다. 이 암거배수로는 연약 지반을 치환하기 위해 성토 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지역 동쪽에서는 통일신라 멸망 후
발천수로 상부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보가 확인됐습니다. 보는 작은 성, 물이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나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 등을 지칭합니다. 이 보는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까지 논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에는 바닥에 10에서 40cm 내외의 큰 맷돌이 깔려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편과 옹기편이 출토됐습니다. 이 보를 관통하는 너비 1m 내외의 배수로가 통일신라시대 발천 남쪽 석축의 상부에서 확인됐습니다. 양 벽석은 장대석과 돌무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배수로 내부에서는 상감청자와 압출 양각청자 등이 출토됐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도로 가운데 곡선 형태가 확인된 바 없는 점, 통일신라 발천 석교의 석재를 재사용해서 축조한 점, 통일신라 시대 발천을 파괴하고 상부에 조성된 점,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통일신라가 멸망된 후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조사 중에 곡선 형태의 고려시대 보 하층에서 이전 시기로 판단되는 도로가 확인됐으며 도로의 측면에는 배수로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 선대도로는 추정 목교지와의 연관성이 짐작되므로 앞으로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천 유적에서는 신라왕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 유적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삼국시대 신라 초기부터 통일신라 멸망 전까지 제작된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토기는 굽다리 접시로도 불리는 2단 투창고배부터 단각고배, 대부완, 병 등이 모두 출토됐습니다. 기와는 와통을 사용하지 않고 토기를 제작하던 공인에 의해 만들어진 평기와부터 의봉사년 개토명 암기와, 기면화, 녹유기와 등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목재,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으며 지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천에 대해 가지고는 삼육유사의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신라 건국자로서 등장하는 박혁거 씨의 부인이 아령인데, 아령이 비가 탄생을 할 때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입술의 생긴 모습이 마치 닭부리처럼 생겨서 그걸 와서 씻는 곳을 울성의 북쪽천이다, 북쪽시내다, 이렇게 기록상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입술을 씻고 난 뒤에 입술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 내 이름을 발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상에 등장합니다. 그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발천이 북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이 주변 일대를 발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조그만 내가 어느 틈에 만들어져 가지고 흐르고 있었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생각 외로 이 발천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아마 1.5m 내외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발굴을 통해서 5m 이상에 달하는 굉장히 큰 내였고, 또 여기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교 돌다리가 두 군데가 나와 가지고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라 왕경에 대해서 또는 왕궁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발천 발굴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이 왕경의 모습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울성을 중심으로 하는 왕궁의 이해를 보다 넓혀서 보아야 될 그럴 소지를 이번 발천 발굴이 제공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발천을 경계로 해서 왕궁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발천의 바깥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까지도 왕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발천의 발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는 왕경과 신라 왕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점에 커다란 의의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방용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시의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경주 동부지대 발천수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교의 규모나 또 그 안에 그 발천을 한가운데 가로지르고 있는 교대 같은 경우도 7개가 이렇게 쭉 노출되어 있어서 상판석을 받쳐주던 받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교대와 더불어서 함께 출토된 기와 조각이라든가 토기편들을 봤을 때에 이 석교지의 연대는 7세기 후반 통일 직전의 그런 통일 직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월정교와 일정교 같은 경우, 지금 복원되어 있는 월정교 같은 경우는 76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 석교 자리는 이보다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서서 만들어진 신라 최초의 석교지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번 저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범위는 비록 그렇게 넓지 않은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정말 신라 최초의 석교지가 나왔다는 사실과 예제와 관계되는 그런 특이한 시설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신라 왕궁사, 왕궁의 역사를 밝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